회의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끝나고 누군가 회의록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증인이 대통령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 모인 시간, 헤어진 시간, 발언 요지를 메모해 주라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언제 작성됩니까? 국무회의가 개최된 때로부터 빠르면 7일, 통상 뭐 한 열흘 이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이유는요. 원래 그 회의록 작성의 책임자는 저희 행안부의 의정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국무회의에 의정관이 참석을 간사합니다. 간사인데 이 간사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자라든지 개최 시간, 종료 시간, 발언 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이 뭐 내란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뭐 회의록 작성을 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2월 8일자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무위원들 국무회의 후에 부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부서는 국무회의를 마친 다음에 그 관계 장관들이 자기 집무실로 돌아가서 전자적인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때 부서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아주 특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사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시간이 워낙 짧고 그 이후에 내란이다 뭐다 각종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도 부서를 한다는 것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서라는 것은 내용 선포 같은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다가 부서하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면은 국방장관, 관계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런 거는 사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서가 없고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네. 잠깐만요. 15분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5분. 쪽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평소 뭐 증인 포함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지시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문건 같은 걸로 합니까? 그 면전에서 지시하실 때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한 일 같으면 전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정식 개통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이렇게 문서로 내려옵니다.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뭐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뭐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뭐 그렇게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전 납득이 안 갑니다.